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스코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는 직역하면 범위라는 뜻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변수 또는 함수를 생성할 때 해당 변수 또는 함수가 갖게 되는 유효 범위를 뜻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스코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역 스코프와 지역 스코프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스코프는 영어로는 글로벌 스코프로 전역에 선언되어 있어 어디서든지 해당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반면 지역 스코프는 로컬 스코프로 말 그대로 해당 지역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역 변수 혹은 외부 변수는 아래 보이는 코드의 썸 변수처럼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므로 전역 스코프를 갖고, 지역 변수는 add 함수 내부에 선언된 썸 변수와 같이 add 함수의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스코프를 갖습니다. 코드 샌드박스에서 전역 스코프와 지역 스코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에서는 const 키워드를 이용해 10이라는 숫자가 저장된 num 변수를 함수의 외부에 선언하고 100이라는 숫자가 저장된 또 다른 num이라는 변수를 지역 변수로 print라는 함수의 내부에 작성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오른쪽 콘솔 탭에 적힌 결과와 같이 지역 스코프 100, 전역 스코프 10이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프린트 함수가 호출되어 내부에 선언된 num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지역 스코프이기 때문에 지역 스코프 num의 값에 10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지역 스코프 100이 출력되고, 함수의 외부에 있는 num 변수는 전역에서 접근 가능한 전역 스코프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console.log를 통해 전역 스코프 1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만 접근 가능한 지역 스코프에는 블록 스코프와 함수 스코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코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스코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스코프는 같은 블록에서만 접근 가능한 범위를 뜻합니다. 블록이란 이 중괄호 내부를 뜻하고, 블록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해당 블록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작성된 코드를 보면 프린트 함수의 내부에 포문이라는 반복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문이란 특정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해야 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입니다. 포문은 나중에 반복문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포문 옆에 있는 괄호 안에는 이렇게 초기화된 식, 조건식, 증감식이 있습니다. 작성된 포문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i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이 0이라는 값이 할당된 i의 값이 조건식인 i가 10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면 포문의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증감식을 통해 i의 값을 1로 올려주게 됩니다. 이후 0이었던 i의 값이 1로 변경되고 다시 1이라는 값이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래에 작성된 콘솔을 출력하고 다시 i의 값을 올려주게 되어 i는 2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i의 값이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게 될 때까지 해당 코드를 출력하는 명령문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포문 안에 있는 콘솔은 오류 없이 0부터 9까지 잘 출력되게 되지만, 포문의 외부에 있는 콘솔은 출력되지 않고 is not defined이라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let과 const 키워드는 블록 스코프로 포문의 중괄호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포문의 밖에 있는 console.log에서 i의 값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는 let과 const라는 키워드로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고 배웠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는 bar라는 또 다른 변수 선언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let과 bar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키워드로 num1, num2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let과 bar의 키워드로 num1, num2 변수를 선언해 보았습니다. 먼저 let으로 선언한 num1 변수에는 숫자 10을 할당하고 이후 100으로 값을 변경했습니다. num1을 출력해보면 변경된 값인 100이라는 값이 알맞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선언한 num2 변수에는 숫자 20에서 200으로 값을 변경해 주었고, 해당 변수 출력 결과 200이라는 값이 알맞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et과 bar는 서로 유사하게 동작하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이 반은 let과는 다르게 오래된 변수 선언 키워드라고도 불리며 잘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let과 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바 대신 let을 이용해 변수를 선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과 바를 사용해 변수를 선언한 다음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다시 선언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성된 코드와 같이 let으로 변수를 생성해 보면 코드 실행 결과 이미 넘언이 선언되어 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선언된 변수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의 위쪽에 바로 선언된 변수를 재선언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let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가장 위에 작성했던 20이라는 값이 아니라 마지막에 할당된 20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 키워드를 이용해 변수를 선언하면 같은 이름의 변수를 여러 번 다시 선언할 수 있고 기존에 선언되었던 동일한 변수는 무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언된 변수가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드량이 많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서 바로 변수를 선언한다면 특정 변수가 이미 선언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힘들어지고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et과 바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는 함수 스코프이며 let은 블록 스코프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작성했던 포문을 let을 바로만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 보았습니다. 포문 안에 있는 i라는 변수를 let으로 작성했을 때에는 변수 i가 포문의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포문의 외부에 있는 console.log i는 실행되지 않고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let을 바로 변경했더니 해당 코드 출력 결과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10이라는 숫자가 출력되었습니다. 동일한 코드이지만 결과가 다르게 출력되는 이유는 바 키워드는 해당 함수의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범위를 갖는 함수 스코프이기 때문에 해당 함수의 내부에서 변수 i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문 안에 선언된 변수가 바로 선언되게 되면 해당 포문이 종료되더라도 같은 함수의 내부에서 계속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let은 같은 이름의 변수를 재선언하면 오류를 발생시키지만 바는 오류 없이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값으로 변수의 값이 변경되고 let은 블록 스코프, 바는 함수 스코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의 성질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바를 사용하지 않고 let과 const만을 이용해 변수 및 함수들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스코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호이스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